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켈리 터너 박사께서 레디컬 리미션 상태로 어떻게 하면 진행 중인 암이 2개월에서 6개월 말기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레디컬 리미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 급진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식생활을 혁신적으로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채식과 육식, 무엇이 암을 없애는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3부. 사망신고서를 부활신고서로 바꾼 식단의 혁명. 네, 제목이 멋있죠. 에셀스틴 박사님께서 친히 지은 제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을 제가 제목으로 따봤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에셀스틴 박사님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지방이 우리 몸에서 여러 중증 질병을 일으키고 그 질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이 범인이라는 에셀스틴 박사님의 원 제목은 The Prevent and Reverse Heart Disease라는 책입니다. 이게 아마 심장 질환의 예방과 역행이란 그런 제목이겠죠. 이 지방이 범인이란 이 책에는요, 에셀스틴 박사님께서 무려 12년 동안 사망 직전에 환자 8명을 음식으로만 살려낸 어느 양심 의사, 다시 말하면 에셀스틴 박사님의 고백과 많은 환자들의 그 회복 사례가 담겨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곳곳마다, 나라마다 정말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을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좋은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계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그 콜드웰 에셀스틴 박사님의 양력을 가볍게 소개하자면, 에셀스틴 박사님은 미국에서 일반 외과 분야의 의사이신 박사님이신데요. 이 박사님은 아버지도 의사이셨는데 42살에, 장인어른도 의사셨는데 52세, 심장마비로 여러 번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시게 되자 에셀스틴 박사님께서는 마침내 돈 버는 의사를 포기하시고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에셀스틴 박사님은 약물과 수술로는 병을 고칠 수 없고 병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음식으로만 병을 치료하는 양심 의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박사님은 1985년부터 세계 최고의 심장 전문 병원인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죽음 직전에 관상동맥질환 말기 환자 18명을 지방이 없는 식물식 프로그램으로 12년 동안 진행해서 환자 18명 모두를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죽음에서 사망신고서에서 부활신고서로 끊어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12년이지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길게 지내봐야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4년, 어떤 분은 5년 되셨지만 일반 병원에서 12년을 그 18명의 환자를 지속적으로 12년 동안 케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보면 에셀스틴 박사님이 어떤 정신으로 환우들을 회복시키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런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의 그러한 치료 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에셀스틴 박사님은 이제 클린턴 대통령을 치료하신 의사로 유명하신데요. 심장에 문제가 여러 번 생겨서 스텐트 시술이나 바이패스 시술을 받은
햄버거 광으로 유명한 우리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식물식을 시행해서 체중을 무려 15kg나 감량하게 하면서 심장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게 하신 그런 그 경력을 통해서 뉴욕타임즈에 대대적인 기사가 실리면서 유명해지신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 에셀스틴 박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심장 전문 의료도 유명하시지만 이러한 식물식으로 에셀스틴 12계명이라는 식물식으로 에셀스틴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많은 임종 직전의 환자들을 살리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책을 추천하신 여러분 잘 아시는 콜린 캠벨 교수님, 코넬 대학교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더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한국말 번역은 무엇을 먹을 것이라는가의 책의 저자이신 이 콜린 캠벨 교수님, 제가 다음에도 한번 콜린 캠벨 교수님의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자, 최고의 영양의학자이신 콜린 캠벨 교수님이 에셀스틴 박사님을 평하시기를, 나는 감히 이 책이 20세기에 실행된 실험 결과 중에서 최고의 성과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는 지방의 과잉 섭취로 발생한 혈관 질환을 그저 참고 살아야 할 질환에서 완치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책을 읽어보면 당신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워드 리먼, 성당 카우보이의 저자이신 하워드 리먼은 이 책을 일컬어, 이 책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비길만 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서구인의 반 정도는 이 책에 쓰인 에셀스틴 박사의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살을 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와우, 과연 어떤 책이기에 이번 시간에 살펴봅니다. 자, 내 몸 다이어트 설명서의 저자이신 메멧 오즈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이 과학자가 아무런 고통도 없이 당신의 녹슨 혈관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마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실 수 있는 그 마법을 배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클린턴 대통령 자문위였었던 딘 오니시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평하십니다. 에셀스틴 박사는 아주 심한 병이라도, 뭐라고요, 여러분? 아주 심한 병이라도 음식 하나만 바꾸어서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이 시대의 위대한 성각자이십니다. 과연 이 책이 어떤 책일래 이렇게 쟁쟁하신 박사님들께서 이런 서평을 하셨을까요? 자, 이제 에셀스틴 박사님께서 서문에 이런 평을 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Carbohydrates kill you? No! Fat kills you!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셀스틴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수화물이 당신을 죽인다고? 아니야. No! 아니야. 지방이 당신을 죽인다고. 이것이 이 저자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 이 책에 이제 이 에셀스틴 박사님께서 굳이 이분들의 저서를 비평한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에 위험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문에 에셀스틴 박사님께서 요러요러한 책들의 내용을 지적을 하고 들어갑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황제 다이어트 하면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황제 다이어트가 유명합니다. 1972년 그 다이어트 리볼루션이라고 하는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쓰셨고 2002년 새로운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애킨스 뉴 다이어트 리볼루션의 저자인 황제 다이어트의 저자 누구요? 로버트 애킨스 박사님께서는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고기와 지방과 채소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 현미, 감자, 고구마 얘네들은 제한해라. 요런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법의 창시자, 고기, 지방, 채소는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방법일까요? 자, 왜 에셀스틴 박사님께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가? 자, 바로 이 로버트 애킨스 박사님께서는 고혈압과 심장마비, 심부전 직전으로 심장마비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자신의 그 방법대로 하셔서 일찍이 사망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2001년 다이어트와 심장병, 당신의 생각과는 다르다의 저자 스테판 번지의 저서 Diet and Heart Disease is not what you think.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이어트와 심장병, 당신의 생각과는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 혜림 양이 웃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죠. 탄수화물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지방을 먹어야 심장병과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으세요? 맞아요? 자, 이러한 스테판 번지의 식단 역시 고기, 우유, 유제품, 버터, 크림, 계란, 이게 주 식단이어서 스테판 번즈 선생님도 2004년 42세의 나이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사진들을 많이 캡처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로버트 수 박사가 나옵니다. 로버트 수 박사의 저서도 바로 Carbohydrates Kill You, 탄수화물이 당신을 죽인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역시 과도한 고기를 섭취하시고, 즉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켜서 요산 수치가 증가해서 통풍이 유발돼서 2013년 동맥경화로 일찍이 사망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2007년 샹그릴라 다이어트의 저자 세스 로버츠 박사께서도 고지방 다이어트 옹호자로 버터를 먹으면 수학 계산이 빨라진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매일 66g의 버터를 1년 동안 먹다가 2014년에 61세에 버터를 매일 드시더니 폐쇄관상 동맥 질환, 심장 비대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위대한 정치가 여러분 아시는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또 인도의 네루, 또 영국의 윈스턴 처칠, 모두 위대한 정치가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혜림 양이 왜 계속 웃죠? 자, 모두 다 보리스 옐친이나 인도의 네루나 윈스턴 처칠 역시 무엇으로 사망했어요? 바로 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는데 이유가 바로 지방이 범인입니다. 자, 이제 심장 수술이나 혈관 확장 수술 또는 스텐트 시술, 이런 첨단 의학을 다 동원해도 효과가 없을 때 의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에셀스틴 박사님께서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다음의 것들을 포기하라고 주장하십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름에 튀긴 패스트푸드와 스테이크 그리고 유제품과 이별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식탁에서 무엇을 없애라? 식탁에서 무엇을 없애라? 지방을 없애라. 지방이 뭔데요, 여러분? 기름. 어떤 기름이요?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우유, 그 다음에 식용유,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한마디로 지방을 식탁에서 없애라. 자, 만약 여러분이 대부분 서구인이 먹는 음식과 다른 음식을 먹는다면 의사가 내린 사망신고서를 부활신고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덤에서 부활한 나사로처럼 말이에요. 자, 현재 여러분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망하는 질병, 3대 사망 질병 알고 계십니까? 1위가 뭘까요? 전 세계인이 사망하는 질병의 1위. 바로 여러분들이 걸리신 암입니다. 2위. 헐처어택, 카디악 어레스트, 심장질환. 세 번째, 무슨 질환? 뇌혈관 질환. 자, 그런데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심장질환입니다. 이런 지방 섭취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심장질환, 암, 뇌혈관 질환에서도 수술용 메스를 대지 않고 단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에셀스틴 박사님은 농담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12년 동안 무려 18명의 환자를
직접 살린 경험을 이제부터 SLS팀 박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하시기를, 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심장병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지방 식사. 다시 말하면 식물식. 여기서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왜 채식이라고 안 하고 식물식이라고 하셨나요? SLS팀 박사님은 뚱뚱한 채식주의자는 육식주의자와 다를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채식을 하는데도 기름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일컬어서 채식주의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SLS팀 박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각종 가공식품인 설탕과 기름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채식을 식물식이라고 이 책에서는 표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식물식이라고 표현할 때는 기름기가 전혀 없는, 지방이 전혀 없는 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혈관 질환을 비롯한 대부분의 만성 질환의 범인이 무엇이다? 지방이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너무너무나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팀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식으로 모든 병을 치료한다고? 많은 이 전문가들이, 암 전문가들이 스팀 박사님을 조롱합니다. 음식으로 병을 치료한다고? 하늘마을도요, 음식으로 병을 치료한다고? 많은 분들이 조롱하십니다. 자, 관상동맥질환은 100% 예방이 가능합니다. 설사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할지라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유전적인 것도 체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다? 원인이? 음식이다. 지방이 가득한 서구식 식습관을 버리는 것이 살 길이다. 지방이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는 방식을 바꾸어야지 심장병을 끝낼 수가 있고, 암병을 끝낼 수가 있고, 혈관 질환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SL스팀 박사님께서는 18명의 환자를, 이제 말기에 있는 환자들을 12년 동안 케어하시면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어서 SL스팀 12계명으로 환자들을 케어해 봤을 때 불과 몇 주 만에 협심증이 뭡니까? 심장혈관이 좁아져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그러한 통증이 느껴지는 증세가 바로 협심증인데, 이런 협심증이 사라지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사라지면서 환자들이 카디악 어레스트, 심장 마비 증세나 헐터택,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심쿵, 심장이 쿵 멈추는 거, 헐터택, 이런 질병이 사라지더라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L스팀 박사 프로그램의 간단한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제한 음식은 무엇이다? 제한 음식. 여기 보니까 첫째, SL스팀 박사님 프로그램의 원칙은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허용되는 음식이 있고 제한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선, 고기는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우유나 우유로 만든 어떤 제품, 치즈, 버터, 마가린, 마요네즈 먹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어떤 종류의 기름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실 것 같아요. SL스팀 박사님은 올리브유나 건강에 좋다는 어떤 기름도 먹지 말아라. 여기는요, 말기, 헐트어택, 심장질환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들어가면 혈관에 뭐가 생겨요? 플라가 더 들이막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식을 하실 때 기름 사용을 아주 지극히 제한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심지어 뭐까지 먹지 말라? 여기 보니까 아보카도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7, 오메가9, 이런 혈관 청소 부인 아보카도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혈관을 막는 주범이 지방이란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 지방산이라고 할지라도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L스팀 12계명에는 아보카도와 견과류도 먹지 말라. 자,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을 허용했는가? 첫 번째 보니까 아보카도를 제외한 모든 채소, 푸른색 채소, 뿌리식물, 주황색, 빨강색, 노란색의 각각의 색소가 풍부한,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요런 색깔의 잎채소, 뿌리채소, 열매채소를 허용했습니다. 두 번째, 완두콩과 렌틸콩을 비롯한 콩 종류를 허용하셨습니다.
세 번째, 어떤 첨가물도 없는 통곡물로만 만든 빵이나 미국에는 빵이 주식이니까 그 다음에 파스타를 허용하셨고 네 번째는 모든 종류의 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요런 SL스팀 프로그램으로 환우분들이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이제 환우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로우 박사님의 이제 심장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6년 심장마비 이후 검진 결과 여기 보시면 여기 좌전 하행 관상 동맥의 3분의 1이 여기 보시니까 어때요? 막혀 있죠. 실날같이 가늘어지죠. 두껍다가 여기서 실날처럼 하행 동맥이 가늘어진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막혀 있으면 심장 앞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 혈관이 막히면 카디악 어레스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심장 마비가 되고 헐터책이 그런 증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패스나 또는 혈관 확장술이나 스텐트 시술을 되게 하시는데 의사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라는 격언에 따라서 크로우 박사님은 수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이패스나 혈관 확장술이나 스텐트 시술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SL스팀 박사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식무식 위주의 자연식으로 바꾼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몇 가지 떨어졌어요? 여기 보니까 89까지 떨어졌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우리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98에서 38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 후에 SL스팀 박사님은 크로우 박사님이 SL스팀 박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어요. 혈관이 완벽하게 청소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어린아이처럼 깨끗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자, 이 크로우 박사님의 상태가 어땠어요? 이 과도한 지방 섭취로 인해서 이 관상동맥이 거의 막혀가지고 신라처럼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물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식물식만으로 이 32개월 후에 혈관 조영술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여기 보니까 어때요? 요 신랄 같은 데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뻥 뚫렸네요. 트래퐁이네요. 자, 식물식이 혈관 트래퐁이구나. 자, 식물식이 관상동맥 질환을 치료한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장을 살리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암, 간암, 폐암, 중풍, 뇌졸중, 고혈압, 비만, 당뇨, 골다공증도 치료한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치매도 예방합니다. 또한 음식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해 줍니다. 왜? 모든 질병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무슨 병이기 때문에요? 혈관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바이패스나 또는 스텐트나 이런 혈관 확장 시술은 다시 재발되고 뇌졸중이나 감염의 위험도 있고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효력도 몇 년 지나면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질병의 증세만 억제하는 시술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처치를 이제 배우셔야겠습니다. 자, 여기도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자, 메릴랜드 의대 로버트 보겔 박사님께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을 데리고. 독성 있는 식사 한 끼가 혈관 내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아, 클린턴 대통령이 좋아하는 햄버거가 나왔네요. 우리 유미양이 웃는 거 보니까 비슷한가 봐. 자, 이 보겔 박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있는 상완 동맥의 지름을 초음파로 측정을 하고 또 이 학생들의 한쪽 어깨를 천으로 묶은 다음에 5분 동안 피가 못 흐르게 혈관을 압박해서 팽창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5분 후에 요 묶은 어깨를 풀고 피가 동맥을 다시 흐르게 해서 얼마나 빨리 원 상태로 돌아가는지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하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A그룹과 B그룹으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A그룹은 아침 식사로 패스트푸드를 제공했을 때 총 900칼로리 중에서 지방을 50g을 제공을 해보았고요. B그룹은 지방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아침 식사 900칼로리를 제공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식사가 끝난 후에 보겔 박사는 다시 어깨를 5분 동안 묶은 다음에 결과를 측정해 보았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A그룹
다시 말하면 지방을 50g 섭취한 A그룹은 혈관의 반응 속도가 어때요? 현저히 느렸고 B그룹 지방이 없는 아침 식사는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동맥혈관이 식전과 다름없이 원래의 탄력을 되찾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니까 혈관 내피에 지방을 공급하면 자,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혈관 내피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산화질소가 뭔지 아세요? 산화질소. 혹시 산화질소가 뭔지 아십니까? 산화질소. 여기 답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나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안에 있는 플라그, 혈관의 노폐물과 기름기, 때를 제거해주는 그런 성분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자, 그럼 산화질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활성산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야,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이해하시네요. 자, 그런데 연구 결과 지방이 든 음식을 먹은 다음에 2시간이 지나니까 혈관 내벽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혈관 내벽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려 6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와우, 한 끼 식사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늘마을에서 3주 차라고 나가서 한 끼만 건강하게 패스트푸드를 좀 먹고 올까나? 자, 한 끼 식사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 매일 3끼를, 그것도 365일을 그런 식으로 식사한다고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혈관 내벽의 노란색이 뭐예요, 여러분? 플라그, 활성산소, 노폐물, 기름기. 요거를 제거해 주는 것이 산화질소인데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기, 생선,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우유, 카제인, 우유에 있는 카제인 성분들. 이런 지방이 범인이다. 자, 이번 시간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요거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이 2장의 메커니즘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오늘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는 진짜 핵심 비결을 깨달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산화질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과연 무엇인가?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 다시 말하면 이 산화질소는 신체의 모든 부분에 혈액의 흐름을 촉진시켜 줍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산화질소는 우리 신체의 혈액의 흐름을 촉진합니다. 자, 두 번째 산화질소는 백혈구와 혈소판이 끈적이는 것을 방지해줘요. 다시 말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은 혈액은 뭐죠? 지방질이나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질이 많이 쌓이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이러면서 백혈구와 혈소판이 끈적해지는데 요것을 방지해주는 것, 다시 말하면 혈관 내에 있는 이러한 노폐물과 기름기, 이러한 플라그가 여러분 플라그가 뭐죠? 치과에 가시면 플라그 제거하는 치약, 치태, 이빨에 있는 때, 치태가 단단해지면 캘쿨로스, 치석, 요게 플라그인데 마찬가지로 혈관 내에도 이러한 때가 끼는 것이 플라그입니다. 자, 그런데 혈관 내에 이 플라그가 생성되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게 누구다? 나이트릭 옥사이드, 산화질소이다. 좋은 애죠? 자, 그런데 이 산화질소는 혈관 내의 플라그 생성을 방지해서 이 관상동맥의 혈행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자, 산화질소는 플라그 생성을 방지해서 여러분의 혈관의 혈행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 이미 생성되어 있는 플라그조차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혈관 청소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식물性중심의 식사가 어떻게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산화질소를 생산할까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좀 주의력을 기울이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산화질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L-아르지나인이라고 불리는 아미노산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게요?
L-아르지나인이라는 L-아르긴이라고 보통 한국식으로 표현하지만 원래 원어는 L-아르지나인이라고 불리는 아미노산이 반드시 필요하는데 요 L-아르지나인이라는 아미노산은 어디에만 있다? 어디에만 있다? 모든 식물성 음식에 발견되는데 특히 뿌리채소, 콩, 호두와 같은 이런 곳에 이 아미노산 L-아르지나인이 많은데요. 이 그림이 여러분이 조금 잘 안 보이시지만 요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오늘 핵심 포인트 잡으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자, 요 그림은요. 산화질소가 이 나이트로 옥사이드가 우리 몸에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조금 잘 안 보이셔도 정신을 집중하셔서 요 산화질소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는가? 바로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는 데는 L-아르지나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미노산에 의해서 요 아미노산이 산화질소 합성효소라고 하는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테이스라고 하는 합성효소를 생성해서 요것이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요게 우리 몸의 혈관에 들어와서 우리 혈관 내에 있는 이 플라그들을 제거해주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요 아르지나인이 이 합성효소를 분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ADMA라는 요 나쁜 애가 요 산화질소 합성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자, 얘가 뭐냐면 자, 여기 기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아르지나인과 산화질소가 생성될 때 요 나이트로 옥사이드 산화질소는 ADMA는 한국말로 비대칭성 디메틸 아르기닌, 다시 말하면 asymmetric dimethyl 아르지나인이라는 경쟁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화질소가 생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다? asymmetric dimethyl 아르지나인이라고 하는 ADMA가 방해꾼이에요. 얘는 나쁜 애야, 나쁜 놈.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요 ADMA는 단백질이 우리 몸을 순환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는데 잘 보세요. 이 ADMA가 어떻게 생기냐면 단백질이 우리 몸을 순환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는데 우리 몸에 요 ADMA가 지나치게 많으면 다시 말하면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요 포화지방은 과잉 단백질이 되기 때문에 요게 지나치게 많이 생성이 되면 산화질소 합성효소를 생성이 되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기 단백질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메커니즘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러나 여기에 ADMA의 거대한 적수가 있어. 얘를 또 방해하는 적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걔가 바로 DDAH라고 하는 디메틸아르지나인 디메틸아미노하이드로레이스라고 하는 요 가수분해 효소 DDAH라는 가수분해 효소가 요 ADMA가 산화질소를 만드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주는 애가 누구다? DDAH 가수분해 효소이다. 디메틸아르지나인 디메틸아미노하이드로레이스라고 하는 이름도 엄청 길어. 아이고 어려워 죽겠죠. 자, 요러한 DDAH라고 하는 가수분해 효소가 있는데 얘 이름 외워야 돼. 너무 훌륭한 애예요. 얘가 바로 요 ADMA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납폐물과 혈관의 플라그들을 제거해주는 산화질소가 생기는 것을 방해하는 요 ADMA 요 나쁜 놈. 요 나쁜 놈을 못생기도록 방해해주는 애가 누구다? DDAH라는 가수분해 효소이다. 좋은 애. 자, 요 효소가 어떻게 한다고요? 산화질소를 순조롭게 생산하기 위해서 ADMA를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얘 좋은 애예요? 나쁜 애예요? 좋은 애. 얘 좋은 애예요? 나쁜 애예요? 나쁜 애. 하늘마을 단순해요. 그죠? 좋은 애, 나쁜 애.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심장 혈관계 질병에 위험성이 높은 인자들이 바로 이 ADMA가 왜 생기는가?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유방암의 원인, 프롤락틴,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생성시키면 유방암 커요, 줄어들어요? 커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 못하셨구나. 우유,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고기, 생선 드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ADMA가 슉슉슉슉슉 커져서 어떻게 한다? 나이트로 옥사이드가 생기는 것을 방해한다. 그런데 얘를 무찌르지 못하도록 방해해주는 애는 누구다? DDAH라고 하는 디메틸아이즈나인 디메틸아미노하이드로레이스라는 가수분해 요소가 무궁하게 발전하게 하려면 얘한테 힘을 실어주려면 뭐 드셔야 돼요? 에셀스틴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식물식을 드시면 L-알지나인이 나이트로 옥사이드를 만드는데 효소를 무궁무진하게 슉슉슉슉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말이 빨라도 이해되시죠? 이거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심혈관계 질병의 위험성이 높은 인자들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고 중성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는 애가 누구예요? 유방암을 크게 하는 최유 호르몬인 프롤락틴 생성을 왕성하게 해주고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시키는 애들이 뭐다? 고기, 생선, 우유,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기름. 자, 중성지방 지수를 높이는 애들이 뭐다?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 호모시스테인을 높이는 애들이 누구다? 바로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좋지 않은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압, 흡연 등에 의해서 요 ADMA를 만드는데 요 애들을 파괴시켜주는 DDAH 가수분의 효소가 의해서 나이트로 옥사이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물식을 하셔야 된다고 에셀스틴 박사님은 주장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훌륭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환우분들의 사례가 나옵니다. 18명의 환자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재밌습니다. 심장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너무 예뻐요. 자, 음식 습관을 바꿔서 확인된 근본적인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96년 심장 근육이 심하게 상해서 거의 이 괴사되어 있는 환자분의 이제 심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뭔가 좀 이해가 되세요? 자, 한번 이제 가만히 골똘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포 애프터입니다. 비포 애프터. 다이어트 비포 애프터처럼. 자, 요 위쪽의 사진은 식물식으로 치료하기 전에 이 심장을 카디악 펫 스캔으로 카디악 어레스트일 때 심장 마비가 왔을 때 카디악 펫 스캔을 떠서 심장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카디악 펫 스캔 촬영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심장이 어때요? 여기 노란색이 뭡니까, 여러분? 플라그예요. 막혀있죠? 막혀있는 게 보이시죠? 자, 요 아래쪽 사진은 3주 후에 식물식은 한 결과입니다. 3주 후에 실험 전에 괴사했던 심장 근육 주변에 아름다운 피가 순환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식물식과 함께 소량의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한 10일 후의 결과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려 248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137까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 요 밑에 보니까 3주 후에 여기 이 막힌 이 플라그로 꽉 차 있던 혈관이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가 다 뚫렸어요. 트래펑이네. 3주 동안 식물식을 한 결과 혈관의 흐름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심장이 살아난 이러한 붉은색이 요 혈액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자, 3주 전과 3주 후에 어떻습니까? 플라그로 꽉 차서 혈관이 막혀 있었는데 식물식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혈관이 다 뚫려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식물식 식사를 할 때 혈관 내에 있는 피를 신속하게 복구시켜서 산화질소 나이트로 옥사이드를 만들어서 요 혈관이 막힌 혈관을 트래펑처럼 뚫어주는구나 하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굉장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뭔지 모르셔서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그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심장 전문 병원입니다. 여기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헐트어택,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심쿵 예쁜 여자 보면 심쿵, 심장이 멈추는 것처럼 헐트어택이 왔을 때 식물식 트래펑으로 심장이 뻥 뚫린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적어봤습니다. 안 웃으시네. 자, 여기 세 분의 박사님께서 리차드 브루켄 박사님과
레이고 박사님과 캔디스 머천트 박사님의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니까 이 심장 근육이 혈액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플라그로 가득 쌓여 있어서 이게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지금 다 막혀 있죠. 자, 그런데 이 아래쪽에 보니까 3주 동안 이제 식물식 트래펑으로 이제 해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혈액이 다시 공급이 되면서 여기 보시니까 심장 근육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 플라그로 막혀 있던 데가 뻥 뚫렸죠. 뻥 뚫렸네요. 뭘로요? 뭘로 뚫렸어요? 트래펑으로 뚫렸어요. 혈관 트래펑. 그게 뭐예요? 식물식입니다. 자, 이제 그림 8의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의 그림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혈액 공급 부족으로 이 심장 근육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이 마비돼가 있고 이제 거의 심장 근육이 이 플라그로 꽉 차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6주 동안 식물식으로 혈관 근육이 복구돼서 이 막힌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혈액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고 있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심장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과연 사망 신고서를 부활 신고서로 바꾼 게 맞습니까? 놀랍습니다. 자, 여기 물리학에 보면 포아제 이유의 법칙, 포이즐러스 로라고 하는 일명 정원용 호수, 요만한 정원용 호수가 어떤 호수로 바뀌다? 소방용 호수로 바뀌다. 어떤 게? 여러분과 저의 혈관이 요 정원용 호수에서 어떤 호수로 바뀌다? 소방관 호수로 바뀌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9번에 요 위쪽에도 보면 역시 혈액 공급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는 심장 근육입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12주 동안 식물식으로 혈액 공급이 좋아져서 다시 심장 근육이 어떻게 돼 있어요? 플라그로 막혀있던 데가 뻥 뚫려서 대로가 되었습니다. 놀랍죠?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10에 혈액 공급 부족으로 이 심장 근육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거의 다 마비가 돼 있죠. 자, 다 괴사되고 있는데, 자, 12주 동안 식물식으로 혈액 공급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심장이 다시 붉게 살아나면서 살아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막힌 혈관이 뚫린 혈관으로 지방에 찌든 음식을 먹어서 파괴된 혈관이 아름다운 혈관으로 회복하게 한 어메이징 푸드 테라피. 놀라운 음식물 요법, 치료요법.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망 신고서를 부활 신고서로 바꾼 육식 식단. 여러분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사망 신고서를 부활 신고서로 바꾼 식단혁명은 바로 채식 식단입니다. 자, 여기 도표도 참 재밌습니다. 식물식의 내피세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런 사진을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이제 돈 펠튼 씨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돈 펠튼 씨는 27년 동안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바이패스를 2회를 했고 또 첨단 치료를 모두 다 적용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있고 다리에 있는 주요 동맥이 모두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 였는데 이 돈 펠튼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여기 펄스 볼륨, 이 맥박의 볼륨이 이렇게 보시면 죽어가고 있죠, 거의. 맥박의 볼륨이. 그래서 식물식을 하기 전에 심각하게 감소한 우측 발목의 이 맥박의 이 펄스 볼륨이 맥파 용적이 이렇게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맥파 용적이 바로 심장 박동에 따라 혈관을 통과하는 혈액의 양을 맥파 용적, 펄스 볼륨이라고 하는데요. 요 맥박이, 자, 9개월 동안 식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펄스 볼륨이 어떻게 됐습니까? 맥박의 볼륨이. 어떠세요, 여러분? 비교해보니까. 요쪽은, 할아버지. 요쪽은 20대 청년. 보이십니까? 식물식이 내피세포를 변화시키는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식물식 이후 5년이 지나서 혈관 조영술을 받은 11명의 환자의 충격적인 결과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와우, 굉장하죠. 이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자, 모두 다 11명이 다 질병이 진행이 완전히 멈췄고, 8명은 혈관이 고속도로로 뚫렸습니다. 10%에서 30%가. 자, 여기 보면 이분은 소아과 의사이자 환자이신 67세 환자이신데요.
이쪽에 보니까 요 자심식 동맥혈관이 5년 후에 회복된 사진입니다. 이쪽에 보니까 요 상부에 있는 좌전화행 관상동맥을 혈관 조영술로 촬영해 봤는데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책에서 캡처한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어떠세요? 거의 좁게 막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식물식과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통해서 개선된 60개월 후의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흐리긴 해도 뚫려 있는 게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자, 두 번째, 58세의 공장 노동자의 관상동맥이 어떻게 개선됐는가 보니까 요 왼쪽에는요, 요 화살표를 보시면 여기 관상동맥을 혈관 조영술로 촬영했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식과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통해서 개선된 60개월 후의 사진을 보시면 어떠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조금 흐려서. 이쪽이 흐리지만 보이시죠? 많이 넓어진 게 보이시죠? 예, 책에 제가 이게 조금 카피하면서 조금 흐려져 있지만 여기는 굉장히 혈관이 좁아져 있는 이 화살표 부분을 보시면 이쪽은 상당히 넓어져 있죠. 자, 세 번째, 54세 대기업 보안 책임자의 동맥 혈관이 개선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보면 우후 관상동맥을 혈관 조영술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왼쪽에 보면 거의 보이지가 않죠. 거의 막혀 있죠. 요 화살표 쪽을 보면, 자, 오른쪽에 보면 식물식과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통해서 개선된 60개월 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라디오 팩하고 라디오 루센트한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자, 요렇게 흰색, 까만색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자들의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0대가 넘었지만 날씬하고 활동적인 돈 펠튼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 실험에 참여할 때만 해도 거의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요? 저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이죠. 다른 것은 이제 필요 없어요. 자, 왜 돈 펠튼 씨가 고속도로로 혈관이 뚫렸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 협심증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환자 에밀 허프가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슴 통증 때문에 앉은 자세로만 잠을 잤어요. 누울 수가 없었던 이 에밀 허프가드는 식물식을 하시면서 아주 빠르게 회복이 됐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11년이 지난 후의 혈관 사진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자, 이 돈과 에밀 모두 바이패스 시술을 받았고 또 막힌 동맥 혈관을 바이패스 시술로 뚫어줬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고 다시 혈관이 막혔습니다. 결국 이 두 환자 모두 관상동맥이 근본적으로 치료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사망신고서를 부활신고서로 바꾼 식단의 혁명 때문이다. 어떻게요? 채식 식단을 동물성 식단으로? 동물성 식단을 채식 식단으로 레디컬 이미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재밌는 그림이 있네요. 자, 식물식 중심의 식사는 혈관 세포에 상처를 주어서 우리 몸을 망치는 햄버거, 스테이크, 고기, 생선, 기름기 지글지글 자글자글 이러한 서구식 식생활과는 달리 우리 혈관 내피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플라그는 활성화된 혈관 내피의 힘으로 플라그를 보호하는 껍질이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파열되거나 혈전이 형성될 일이 없어져서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실험에 참여했던 환자들은 모두 심장마비에서 카디악 어레스트 해방되었습니다. 야호! 아자아자! 화이팅! 자,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문 여사님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유 여사님 일어나고 계십니까? 김기숙 여사님 뚫리고 있습니까? 야호! 아자아자!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자, 12년 동안 SS팀 프로그램에 충실히 수행한 환자 18명 중에서 단 한 명도 관생동맥 질환이 악화된 기록이 없고 콜레스테롤 수치 안전선 안쪽으로 꾸준히 유지하면서 어메이징 팩트, 놀라운 사실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실험을 통해서 환자들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식물식을 통해서 플라그를 덮고 있는 껍질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껍질이. 플라그를 덮고 있는 껍질이 이 검은색 화살표입니다. 하다 보니까 식물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플라그가 어때요? 점점 플라그가 이게 줄어들고 껍질이 두꺼워지고
플라그가 점점 어때요? 뚱뚱했다가 조금 줄었다가 여기는 우리 엄마 배, 요거는 연하 이모 배, 요거는 내 배. 이모 죄송. 요렇게 플라그가 서서히 사라져 가면서 회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잠 좀 깨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991년 심장의학, 영양학, 병리학, 소아의학, 전염병학, 공공의료부문 최고의 의학 박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전미 1회 간상동맥 질환 치료를 위한 회의 세미나에서 SL팀 박사님께서 참석하신 모든 박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환자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심장마비에 걸렸어요, 선생님. 다시는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자, 그때 한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환자에게 콩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콩, 내일도 콩, 모레도 콩, 매일매일 콩을 먹어야 한다고 설득하겠습니다. 왜요? 콩 속에 있는 레시틴이 지방을 분해하면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생성이 되니까. 맞습니까? 왜 아침마다 여러분들 조금 중증이신 분들 제가 콩 먹으라 하고 도마도 먹이고 왜 그래요? 도마도 속에 있는 레시틴이 지방을 분해하고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높아져서 암세포 물러가라. 그래서 나이트릭 옥사이드 산화질소가 많이 생겨서 이런 플라그들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자 사모님 좋아하시는 오늘도 콩, 내일도 콩, 밥 속에서도 콩 골라 먹고 자, 그럴 때 다른 콜린 캠벨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콜린 캠벨 교수님 정말 멋쟁이십니다. 제가 이제 다음번에 시간이 날 때 콜린 캠벨 교수님의 The China Study,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걸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자, 이제 이 콜린 캠벨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진정한 과학자라면 우리는 하루빨리 뿌리식물, 줄기식물, 씨앗류, 과일, 그리고 잎사귀들이, 야, 여기 보니까 고기도 없고, 우유도 없고, 생선도 없고, 치즈도 없고, 에이고, 살맛았나? 에이고, 살맛았나? 이러시는 분 안 계시죠? 자, 하루빨리 뿌리식물, 줄기식물, 씨앗류, 과일, 그리고 잎사귀들이 가장 건강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널리 공인해야 한다고 추천해야 합니다. 우리 이 콜린 캠벨 교수님, SL팀 박사님, 와우,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와 건강 관련 단체들이 제시한 이 가이드라인은 혈관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최적의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가이드라인은 질병의 발생률을 높일 뿐입니다. 자, 우리 함께 좀 요 글씨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동맥경화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음식 습관은 통곡물과 뿌리식물과 채소와 과일 등을 주로 하는 식물식으로서 이렇게만 해도 지방 함량은 10%에서 15%를 충족합니다. 이러한 음식 습관은 유방암, 전립선암, 결장암, 자궁암 모든 기관에 종양이 자라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막힌 혈관이 트랩펑으로 뚫린 혈관으로 지방에 찌든 음식을 먹어서 파괴된 혈관이 아름다운 혈관으로 회복하게 한, 그래서 의대생 등은 엑스레이 찍어서요, 그 뼈 사진으로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좀 보셔야 돼. 야, 요 아름다운 혈관으로 회복하게 한 어메이징 푸드 테라피, 이 놀라운 어마무시한 음식 치료, 음식요법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망신고서를 부활신고서로 바꾼 식단원명, 채식과 육식 어느 것이 암을 없앱니까? 감사합니다.